말하기 중심 온라인 언어 교환에서 AI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하기 중심으로 언어 교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의사소통이 대부분 90% 이상 일반적으로 말하고 듣고 하는 대화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목적, 외국어를 배우는 주요 목적은 그 외국어를 그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듣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말하기가 돼야 되는데, 말하기를 할 때는 발음이 좋아야 된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발음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 역시도 보편적인 범위 내에서는 말하는 능력과 발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세세한 부분을 듣지는 않아요. 어, 그냥 의사소통할 정도의 어떤 듣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다, 보편적으로. 하지만 좀 말이 분명하지 않거나 목소리가 작거나 이럴 때는 다시 묻거나 하면서 그 말을 다시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것은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100% 알아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알아들을 수 있고 못 알아들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집중적인 말하기 중심 형태의 의사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언어 교환을 할 때는 말하기 중심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는 말하기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문자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문자 중심으로 하면 이제 읽기 또는 이제 읽고 대화하기, 따라하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언어를 갖다가 습득하는데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확장하는 좋은 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방식이 나중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단점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듣기가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그래서 말하기 중심 초보 단계에서부터 말하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훈련을 하면 의사소통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걸 뭐라고 했지? 나 너 내 말 못 들었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소리를 다시 이야기할 정도로 집중해서 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될 때 문자 중심으로 가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그 문자 중심에 대한 중간중간에 자유로운 어떤 어, 질문을 하거나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하기 중심으로 하면 좋다라는 거고,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이 동시에 글로 써지고 있어요. 구글의 그러니까 이제 말을 타이핑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말하기가 하나의 이제 메신저 기능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AI의 어떤 도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 페이스북 메신저에도 두 가지 기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그냥 음성을 녹음해서 음성으로 메시지를 바로 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마이크를 선택해서 마이크로 말을 하면 그게 문자로 찍히는 방법 두 가지. 근데 이런 기능이 지금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근데 그 보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구글 도큐먼트에 있는 음성 글자 쓰기입니다. 그 도구에 가면 Tools Voice Typing이라고 도구 음성 글자 쓰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한 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 줌을 사용해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는데 상대방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은 쓰기를 활성화 시켜놓고 근데 중간중간에 활성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대화를 나눕니다. 언어 교환하는 사람하고 말하기 중심으로. 그러면은
그 말한 내용이 100%는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음성 쓰기로 이제 써지겠죠. 조금씩 조금씩 음성 쓰기로 써지겠죠. 그러면 이제 한 우리가 10분 정도 이야기한다 그러면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AI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을 주제로 이야기했으니까 강을 주제로 이야기한 내용이야 이거는 우리는 지금 언어 교환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단계로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네가 콘텐츠나 아니면 요약을 해주거나 대화를 만들어주거나 문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줘. 그리고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중요한 단어를 좀 뽑아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복사해서 넣어주면 그 컨텐츠가 활성화돼서 바로 1분 안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1분 한 30초, 20초만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복사해서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언어 교환하는 사람하고 빨리 리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는 아, 공유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아, 서로 이제 상대방 언어로 이제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기는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핵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 교환이라는 거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강점을 그대로 내가 사용을 하는 거고, 나 역시 내가 사용하는 모국어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언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AI한테 하나의 컨텐츠를 받으면, 어, 내 모국어인 한국어와 내가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어를 동시에 이제 똑같은 컨텐츠를 갖는 거예요. 번역해달라고 하면 바로 번역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가능한 빨리 10분 안으로 이제 리뷰를 하는 겁니다. 10분 안으로 리뷰를 하면 이제 20분 지나갔어요. 그럼 나머지 20분은 이제 다른 언어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0분은 베트남어로 해서 베트남어 리뷰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주제로 강의라는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대화를 10분 동안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빨리 리뷰를 받아서 그걸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얘기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를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중급 정도 이상이 되면 의사소통이 이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굳이 그 말하기 중심으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초급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의사소통이 될 때까지 중급, 초급까지 가는 단계를 거칠 때 문제가 뭐냐면 말하기 중심으로 할 때의 문제가 뭐냐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듣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들은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서로, 이런 부분도 또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반복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그 말. 그래가지고 발음도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은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서로 약속을 하고, 우리 반복해 주자. 네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나는 내가 한 말을 또 반복하고 내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으면 너는 네가 한 말을 또 반복을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그 말하기 중심으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주제로 강을 주제로 얘기한다 그러면 강을 주제로 10분 동안 얘기하면 만약에 그 일반 그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10분 동안 강의 주제로 막힘없이 얘기했다 그러면은 몇 단어 정도를 얘기할 수 있냐면 2천에서 3천 단어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급 단계에서 10분이면은 1분에 100단어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1000단어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수준이라면 굳이 1000단어, 1분에 100단어 얘기할 필요 없다. 1분에
100단어이긴 하지만 그 100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해서 1분에 50단어 정도 얘기해서 그냥 500단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초급 단계니까 서로 훈련을 할 수가 있다. 훈련이 중요하고 그 말하는 내용을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지 그냥 어떤 특정 방법 없이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그걸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계속 고양이가 난리를 치면.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내가 지금 그 말하기 중심 AI, 온라인 언어 교환에서 AI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는 이제 글로 이제 작성이 됐어요. 하지만 이 글은, 완벽한 글은 아니에요. 피리어드, 구두점도 없고, 문단도 없고, 내용의 어떤 부분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한국어로 말하기 중심으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 때 AI 활용에 대한 내용을 아래 내용과 함께 정리해줘.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한 말을 이제 붙여넣기 하면 이제 지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지금 요거는 한 몇 페이지, 하루 두 페이지, 거의 두 페이지 정도 되네요. 한국어로 말하기 중심으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 때 AI 활용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내용과 함께 정리해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음성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내가 지금, 아, 그 음성으로 지금 작성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제 그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얘가 이 정도로 작성을 해줍니다. 말하기 중심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마치 전문가가 보고서를 쓰듯이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 정리된 것을 다시 가져다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패턴은 똑같습니다. 지금 말하기 중심 AI가 만들어준 내용을 그러면 이 만들어준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언어 교환을 할 때에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그대로 하면서 서로 읽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 지금 한 거를 내가 한국어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한국어 버전이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어로 공부한다 그러면 translate into Vietnamese 베트남어로 번역해줘 이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그냥 자동으로 번역이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를 다 같이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조금 이해도가 먼저 돼야 될 사람한테 좀 조금 내가 어휘력이 좋으면 어휘력이 좋은 그러니까 이제 어휘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먼저 그 언어를 읽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이제 먼저 베트남어를 갖다가 읽고 나서 이거는 지금 음, 언론, 앱과 이 내용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갖다 붙이고 이제 같이 리뷰를 하면 되고. 지금 나는 그냥 내가 혼자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화면에 들어와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말하기 중심 온라인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거 리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내가 한 말을 자막으로 베트남어 자막으로 읽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주제로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한 말이니까 단어 습득이 빨라진다. 그것도 하나의 활용 방법이에요. AI로 단어 학습하는 활용 방법.
다음은 말하기 중심 온라인 언어 교환과 AI 활용 전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초급 학습자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그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왜 말하기 중심 언어 교환이 중요한가? 외국어 학습의 본질적 목적은 소통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해당 언어 사용자와 말하고 듣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일상 의사소통의 90% 이상이 말하기와 듣기로 이루어집니다. 문자 중심 학습의 학습. 문자 중심 학습은 읽기, 문법, 단어 암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지식 확장에는 유용하지만 말하기 능력 향상에는 제한적입니다. 문자 위주의 학습에만 치우치면 나중에 듣기와 말하기에서 막히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말하기 중심 학습의 장점, 실시간 의사소통 능력 강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질문하거나 반복 구문, 발음 향상,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발음으로 말하는 훈련이 됨, 자신감 향상, 말하는 데 익숙해지면 말해도 된다는 감각이 생김, 말하기 중심 언어 교환의 실제 운영 방식, 1대1 언어 교환 플랫폼 활용, 줌, 스카이프, 시간 분할, 10분씩 언어 교환, 베트남어 10분, 한국어 10분, 주제 설정, 예를 들어 강의라는 주제를 잡고 대화, 반복 강조, 못 알아들은 부분은 서로 의도적으로 반복을 하는 약속을 함, 대화 중 구글 도큐멘트, 음성 입력 기능 활용, 도구, 음성 입력 기능 활성화, 말하면서 실시간으로 텍스트 자동 기록, 중간중간 꺼질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 필요, AI 피드백 및 콘텐츠 생성, 대화 후 구글 문서의 텍스트를 복사해서 AI에 입력, 다음과 같은 요청을 AI에게 할 수 있음. 대화 요약, 대화 내용 기반 문장, 5에서 10개 생성, 주요 단어 정리, 다른 언어, 베트남, 한국어로 번역 요청, AI를 활용한 말하기 중심 언어 교환의 핵심 루틴, 주제 선택 후 대화 10분, 중 구글 독 실전 말하기, 대화 내용 텍스트로 저장, 구글 독 복습자료 생성, AI에게 요약 단어, 추출 번역 요청, 챗GPT, 맞춤형 콘텐츠 생성, AI 출력 기반으로 언어 교환 파트너와 빠른 리뷰, 구글 독, 줌 화면 공유, 반복 훈련 말하기 전제, 동일 주제나 새로운 주제로 역방향 언어 교환, 양방향 말하기 훈련, 텍스트 다시 AI에게 피드백 요청, 지속적인 개선, 반복 훈련의 중요성. 초급 단계에서는 1분에서 50에서 100단어 수준의 대화가 충분합니다. 같은 주제라도 반복하면 말하는 훈련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AI를 활용한 복습과 콘텐츠 생성은 언어 교환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결론. 말하기 중심 언어 교환은 외국 학습의 핵심 전략입니다. AI는 이 과정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 반복, 의도적인 말하기 연습, 그리고 AI 피드백을 즉시 적용하는 습관입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은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엔 영어 버전, 베트남어 버전을 하고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